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한 이슈 김선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이제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용마님께서는요, 제가 2번 불러줘서 이번 달 성공 투자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용마님께서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시니까 저도 행복한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준님은요, 제가 기억하기로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열심히 매번 공부를 하시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동준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또 이어서 준형님께서는요, 현대차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준형님 최고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덕님, 와, 현대차 우선주 수익률이 60%라고 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해지는 기분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진호님께서는요, 어제 50만 주 미만의 우선주 매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요, 정규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요. 또 장 종료 후에 시간이 시장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매매 체결 방식이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의 행사인 바른경제TV가 여러분께 쏘는 이벤트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번호로 파이팅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요,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함께 선스틱 100% 증정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미션입니다. 좋아요 버튼에 댓글에다가 또 문자 이벤트 참여까지 3가지 미션에 꼭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와 함께 9월 18일 데일리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전날에 종료됐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연준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기간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요,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경제 상황이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정작 물가 과열을 용인할 일정 기간이나 완만함이라는 구체적인 정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 특히 실망스러운 요인입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선거까지는 백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에 CDC 소장은 백신이 2022년 중반쯤에 일반 대중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의견은 전문가들과 더 부합하는 평가입니다. 백신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된다라는 의미는요, 백신을 원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후기 실험이 진행 중에 있지만요, 현재 미국 규제 당국에 의해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 후반 또는 3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410선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사자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핌스입니다. 핌스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마스크 제조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핌스는 OLED 마스크의 연구 개발과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통해서 F 마스크와 S 마스크를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칭과 인장 공정을 일원화시키고 프레임 공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핌스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1162.01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19,000원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를 소폭 상회하는 21,000원에 시작을 했지만요, 커다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S코넥입니다. 오늘 S코넥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2가 오늘 전 세계에서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코넥은 휴대폰 내외장 금속 부품 전문 제조업체고요. 오래전부터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코넥은 삼성전자가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할 때마다 매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번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에는 외장 힌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점차 스마트화되어 가면서 휴대폰에 적용되는 금속 부품의 개수나 납품 단가가 상승하면서 2013년 이후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아바코입니다. 아바코가 장 초반에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아바코가 2차 전지 장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아바코는 최근 롤투롤 공정장비 사업부를 신설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롤투롤 기술은 필름이나 종이 등과 같이 폭에 비해서 두께가 얇고 긴 유연성을 가진 기판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여러 단계의 구동부와 롤 등의 구성 부품을 이용해서 제품을 이송하면서 합지나 패턴, 열 처리 등 다수의 공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바코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선호하는 롤투롤 중대형 장비에 특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옴니 시스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옴니 시스템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스마트 그린 산단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스마트 그린 산단이란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서 산업단지 전체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옴니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전력량계를 생산하는 원격 검침 시스템 전문 업체인데요. 전자회로 설계 기술이나 계층유량 정밀 보정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 검침 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대창 스틸입니다. 대창 스틸이 DMZ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지난 15일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정식으로 개장한 데 이어서 오는 22일부터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땅굴을 비롯해서 도라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DMZ 평화관광은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11개월째 중단되어 온 상황인데요. DMZ 평화관광 재개는 코로나19 확산세 상황을 고려해서 하루에는 10회, 1회 투여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하고 단체 관광은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한다는 방식으로 재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에 대창 스틸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DMZ 인근의 파주 공장을 비롯해서 400억 원 규모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DMZ 관련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장중에 2,795원의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분사 소식에 연이어서 낙폭을 이어가던 LG화학의 주가가 오늘은 장중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물적 분할 발표에 개인 투자자들은 우려와 실망의 매출을 출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오늘은 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G화학이 분사하는 신설 법인에 대한 지분을 80% 이상 유지할 것으로 밝히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물적 분할이 되면 기존의 LG화학의 주주들의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에서는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로 생기는 신설 회사에 대한 기업 공개를 진행하더라도 비율은 20%에서 30% 수준에 그치고 또 LG화학이 절대적인 지분율을 보유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히려 물적 분할 법인의 집중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물적 분할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물적 분할 직후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율이 100%인 만큼 IPO 이후에도 지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LG화학의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LG화학은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대규모 수주 물량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 신설과 증설 등에 매년 3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분사 이후 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올해 13조 원 정도인 신설법인의 매출을 오는 2024년까지 3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워낙 LG화학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다양한 호재성 이슈에 고점에서 LG화학을 매수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물적 분할이나 상장 이후 LG화학의 기업 가치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어도 LG화학의 지분율은 70%에서 80%로 보고 있기 때문에 희석되는 지분율도 20%에서 30%에 불과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상장 이후에 자금 조달에 따라 외형이 확대되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경쟁사만큼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부여가 된다면 현재 시가총액 45조 원에서 더 하락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IPO와 관련해서는 아직 규모나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신설법인 설립 이후에 시장 상황이나 자금 상황, 또 수주 규모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IPO를 바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당장 LG화학의 지분 가치 희석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에 LG화학의 주가는 장중에 4.9%가량 상승하면서 67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5가지 특징주와 더불어서 LG화학 소식으로 데일리 하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